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성공 카페 해브드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선납위원의 ABC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예금을 병행한 선납위원 전략까지 개괄적으로 선납위원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선납위원의 ABC라는 제목으로 선납위원을 공식들이 있죠.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선납위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벽돌 쌓기 모형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78개를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라는 소제목으로 첫 부분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벽돌 쌓기가 여기 있습니다. 전 시간에 봤었죠. 10만 원 월 적립금으로 해서 1년 만기로 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건 정기 적립식 방법이죠. 매월 1일 날 10만 원씩 계속해서 하면은 총 11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1회 가입해서 매월 10만 원에 대해서 매월 벽돌 한 개씩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립한 거는 1회차는 12개의 벽돌이 생기고 그 다음에 1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회차 12회차는 한 달 전에 하니까 한 개의 벽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벽돌을 다 더해보면 78개의 벽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금을 가입한 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월 단위로 따졌을 때 78개의 그 적립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적립액이 120만 원이면 약정이자를 주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이렇게 정기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선납위원 공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벽돌 옮기기를 해보면 됩니다. 일테면 6.15 선납위원의 경우는 아래에 있는 벽돌을 다 모아서 위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선납위원 회차가 계속 변하죠. 이렇게 선납위원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게 다 만족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이건 1515 방법이죠. 하다 보면 이렇게 넣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딱 옮기고 나면 계단식에서 이제 두 개의 직사각형이 생겼죠. 보면 1월 1일 날 가입하고 나서 바로 50만 원을 추가로 더 넣어서 60만 원 6배수를 적립을 하고 가입 중간에 이게 딱 그 7회차 넣는 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가입 중간에 1회차 10만 원 1배수를 적립을 하면은 이게 다 6개월 동안은 6회차는 지금 12개의 벽돌이 쌓였죠. 그리고 7회차는 6개의 벽돌이 쌓였고 그래서 그걸 합을 구해보면 78개의 벽돌이 쌓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적립을 7배수만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5배수가 남아 있어요. 그 5배수를 벽돌을 쌓을 필요는 없이 그냥 5배수를 적립하는 방법은 만기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기일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기일에 적립회차의 3분의 2회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8회거든요. 8회 이상 적립이 안 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약관은 없는데 그런 내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7회차까지만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그 5배수가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7회차만 넣으면 8회차를 못 채웠기 때문에 중간에 만기일 날 아침에 전산으로 중도해지 돼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만기 하루 전에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설령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겁이 나니까 만기 전일에 넣는 게 안전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만기 전일에 50만 원을 넣으면은 615 선납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0만 원이 되고 78개월 채웠고 그래서 이제 만기에
약정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615를 하려고 615가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근데 615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입하는 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이나 이틀 후, 3일 후 넣을 수 있는데 한 달 후쯤에 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선납이연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이 많이 오릅니다. 그거는 615를 변형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넣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냐면 중간납 앞에다가 붙입니다. 중간납. 어차피 7회 이상 이후에는 만기 전일에 넣기로 했으니까 중간납에다가 넣으면 또 직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게 나옵니다. 이거는 1회차만 넣고 그 다음에 2회차를 2월 1일 날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5배수를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숫자로 보면 165 선납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15 선납위원의 장점을 이게 이제 적금의 예금화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취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을 때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평균 1개월입니다. 평균 1개월까지 뒤로 미룰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예금화가 되는 거죠. 근데 평균 1개월 늦추면은 대신 중간납을 앞으로 당겨줘야지 78개의 블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5 선납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납위원 방법이 이제 66 선납위원이 있죠. 이걸 원위치시키고 66 선납위원은 여기서 변형을 하죠. 615 선납위원의 중간납을 만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중간납을 안 하고 그러니까 7개월째 중간에 한 달치 넣는 게 좀 점스러워서 맨 뒤로 보내는 겁니다. 맨 뒤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건 한 달 전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의 블록, 한 개씩의 블록이 쌓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쭉 다음에 78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선납위원이죠? 보면 66 선납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에 6개월치를 넣고, 가입 한 달 전에, 되게 한 32일 전, 안전하게 32일 전에 6배수로 60만 원을 넣고 만기일에 찾으면은 선납위원의 조건을 만족해서 정기적금의 약정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있죠. 1-11 선납위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고 네. 1-11 선납위원은 초반에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옮기는 거예요. 후반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 숫자가 계속 변하죠. 이게 이제 다양한 방법의 선납위원이 있다는 것을 중간 단계에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515 선납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옮기면 역시 직사각형 두 개가 붙은 모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1-11 선납위원인데 그 이유는 가입할 때 1배수 넣고 그 다음에 가입 딱 중간에 나머지 11배 2년 만기는 23배가 되죠. 1년 만기는 11배가 남았으니까 110만 원을 완납을 하고 만기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거는 12개의 블록이 쌓였고 여기는 6개짜리가 11개가 있으니까 더해보면 78개 이 블록이 쌓여서 월 적수가 쌓이고 그 다음에 적립금액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선납위원을 하더라도 정기적금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선납위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월 단위로 했는데요. 사실은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실제로는 일 단위로 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공식은 월 단위로 하되 실제 적용할 때는 하루 이틀 땡기고 밀고 하다 보면 밀당을 하면은 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 단위도 사실 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12개의 블럭이 아니고 365개의 블럭이 여기는 2월 29일이 있으니까 366개의 블럭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2380일 정도 이거에 30.5를 곱하면은 이게 나오는데요. 2370일 정도의 적수를 채우면
이게 정기적금의 선납위원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9는 나중에 선납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이 숫자가 이용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11 선납위원도 돈이 좀 궁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중간에 예를 들면 6개월 만에 5개월 만이죠. 6월 1일 날 50만 원 밖에 없어요. 그럼 넣고 그 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아주 자유자재로 고무줄 같이 상황에 따라서 선납위원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날짜는 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벽돌 모델은 이걸로 닫아버리고 정기적금 선납위원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방법인데요. 워낙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룹핑을 했습니다. 적금만으로 그 밀당을 하면서 고무줄 같이 앞으로 당기고 밀고 하면서 적금만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제 목돈 만들기 방법의 선납위원 방법이고 그거는 이제 고무줄 적립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럴 때 이제 예치 적수가 78개월 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는 월로 맞춘다기보다는 사실 일수 계산으로 해서 나중에 더하고 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제 목돈이 있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두 번째는 적금만으로 운영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목돈을 적금하고 예금으로 병행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2번 방법도 잘 알면 쉽고 2번 방법이 좋은 게 615C 같은 경우는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로 변하는 그런 마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금리 적금 이자로 예금화할 수 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카페 글에서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아마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목돈 굴리기 방법은 적금을 선납위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금하고 끼워 팔기, 끼워 가입하기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그 테크닉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예금하고 이렇게 아기가 잘 맞아야지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봤던 거를 모식도로고 설명을 할게요. 6.15 선납위원입니다. 6.15는 가입 시 목돈이 있을 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시면 이걸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를 위에다 옮기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돌려서 뒤집어 넣어놨죠. 그래서 가입 시 목돈이 있을 때, 총 적립금의 절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60만 원이 있을 때, 600만 원일 수도 있고 6천만 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회차를 불입을 하고 그 다음에 딱 중간에 7회차 불입하는 날에 중간납 1회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회차가 부족하죠.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70만 원만 넣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원을 그냥 땜빵으로 넣는 겁니다. 회차를 채우기 위해서 50만 원을 만기일에 넣어도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만기 전일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시빌 선납위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뒤에다 넣는 거고 만기 반 동안 적립을 못하고 중간에 목돈이 나올 때 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미리 가입만 해놓고 나중에 한 반쯤 지나서 2년 만기는 딱 1년째 1년 후에 목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고금리 적금 찜하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5시 선납위원 이거는 앞에 몇 번 얘기했지만 고금리 적금의 예금화 전략인데요.
보시면 이 615하고 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615하고 같은데, 자, 마지막 오해를 대출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60만 원 더하기 10만 원, 600, 100만 원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있을 때 그것만으로 이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적립을 하고 납입을 하고 만기에 나오는 5배수, 뭐 50만 원, 500만 원, 뭐 그렇게 되는 금액은 만기 전일에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원금이 얼마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를테면 이자가 한 5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이거의 대출 이자는 1,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로 봐서 이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만기날 하면은 하루치 이자를 안 내는 건 아니죠. 그것도 이자는 받긴 한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만기날 적립하고 만기날 찾아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이게 적금이자가 나오는 방법인데요. 보면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 처음에 가입하는 60만 원 6배수는 예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만 원, 60만 원짜리 예금이라고 보는 거. 예금하고 똑같죠. 예금 적립하는 거랑 가입 초기에 다 나니까. 이거는 6배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작지만 블록이 하나지만 10만 원짜리 6개월 정기예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 계산은 이거의 이자 계산은 그 예금 이자 계산하듯이 합니다. 적금 금리로 예금 이자 계산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기예금도 마찬가지로 예금 이자 계산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자를 예금 이자 계산 방식으로 해서 더해 보면 두 개를 더하면 정기적금의 약정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거를 무시해 버리면 두 번에 걸쳐서 예금을 불입을 한 거고 근데 그때 이자 계산은 적금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서 받은 거다라고 퉁칠 수 있는 겁니다.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치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못하실 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금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615하고 112를 예금하고 병행해서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원금이 더 많을 때입니다. 이거는 아까 원금이 6배수 60만 원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금하고 병행하는 거는 615는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정기예금 6개월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5배수의 1년짜리 정기예금을 동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의 정기적금을 가입을 해서 60만 원을 쓰고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10만 원짜리로 가입해서 쓰고 1년 만기 정기예금 50만 원짜리로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쓰면 다 합해서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을 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돈이 더 많은 상황에서 두 개의 정기예금과 이렇게 끼워서 가입하기를 한 다음에 이걸 왜 이렇게 가입을 하느냐. 6개월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이게 7회차 적금에 불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 빼고 1배수니까. 그리고 1년짜리 정기예금 50만 원의 만기가 되면 만기일에 50만 원의 원금으로 5배수를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때 그 만기일에 그 3분의 2차 이상 그런 조항 때문에 만기 전일에 대출을 한 다음에 하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면 예금 만기에 그 적금에 불입을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두 개의 예금을 같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예금화 전략에서 이미 얘기한 게 있죠.
이거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적금금리로 등거하고 같은 이자고, 이거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1배수를 적금금리로 등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 이자는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4개의 그 정기예금 이자가 있는데, 이건 2개는 적금금리로, 2개는 예금금리로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예금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적금금리하고 예금금리 중간 어디쯤, 그 정도에 따라서 중간 어디쯤에서 최종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615보다는 수익률이 당연히 낮죠. 111A 선납위원인데, 이거는 예금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6개월짜리 정기예금. 이렇게 해서 6개월 만기가 되면 찾아서 110만 원이죠. 원금 110만 원은 불입을 하고 이자는 따로 떼놓고요.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따지고 보면 1회차 한 달치는 이게 10만 원짜리 정기 예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 예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110만 원짜리 6개월 만기의 정기 예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는 계산은 적금 금리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선납위원 원리 때문에 이 2개를 더하면 그 적금의 약정 금리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그 이자가 더해지는 것이고, 이것도 시작은 1년 만기 월 10만 원 정기 적금을 10만 원만 넣죠. 나머지 120만 원 중에 110만 원을 정기예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작 가입 당시부터 12배의 현금이 준비되어 있을 때, 목돈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선납위원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죠. 선납위원 월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월적수 78개월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는 공식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정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미세 조정은 순위원일수하고 이연일수가 0이 되게 맞추는 방법으로 선납위원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납위원 1까지 맞추려면 선납 지연 일수를 계산하는 엑셀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같이. 잠깐 살펴보면요. 선납위원 엑셀표 계산법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지연일수부터 시작합니다. 선납 내지 지연일수. 이 제목을 입금 지연일수라고 그랬습니다. 지연일수는 실제 적립일에서 원래 적립일을 빼면 됩니다. 이거 같은 날이니까 0이 나올 거고, 이거는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크니까 10일이 나옵니다. 플러스 10일. 그래서 지연일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지연이다 그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거는 같은 날이고, 마이너스가 나왔죠.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선납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카페에 이거 반대부호로 해서 올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지연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그게 부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연일수들을 다 더해서 총 썸메이션을 하면은 그게 순지연일수가 나옵니다. 이 양수로 나오면 순지연일수가 되겠죠. 이 음수면은 순지연일수가 음수면 선납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지연을 24일 했다. 각각 다 따져서 그 중에 지연일수의 합이 24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은 어떻게 이연일수를 계산하느냐? 이게 적립 개월수로 나눕니다. 1년 만기니까 12개월이죠. 12개월을 이렇게 지연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2일 지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일로 계산되고, 그러면 2일 후에 만기를 이연해서 찾으면 약정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납이연 엑셀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뭐 쉽게 설명하느라고 하지만 워낙에 어려운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각각 강론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질문하는 글을 통해서 정확히 이 끝까지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